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피자 평수미평 보험분 산식을 공부했어요. 가피자 평수미평 평수미 기억나시죠? 그리고 수확량만 구하면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수확량 세계를 탐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확량 방식의 보험금 체계에서는 수확량 조사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에요. 수확량 조사에서 등장하는 수확량과 감수량의 개념은 서로 반대의 의미이지만 함께 간다는 거.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한식은 오직 수확량에 집중되어 있고 그대로 15점짜리 시험 문제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챙겨갈게요. 가피자 평수미평 보험금 산식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강의를 소화하시길 바라요. 특히나 예비 손평사님들 사이에서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의 산식, 별표 9의 보험금 산식은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로 보기만 해도 토가 나올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버리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걸 한 방에 풀어드릴 거예요. 제발 이 파트가 출제되기를 바라게 되실 테니까 아주 초집중, 초초집중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요. 본격적으로 품목별 보험금 체계에 앞서서 수학 감소보장 방식의 수확량 조사 과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기로 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 담고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특히나 수확량 조사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과수뿐만 아니라 논작물, 밭작물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확량 방식의 보험금 산식 이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수확량 조사는 과실의 무게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수확량, 양은 개수 곱하기 무게라고 했죠? 수량의 법칙. 과수원에서 상품성이 있는 과실의 무게를 조사하는 게 바로 수확량 조사예요. 과실의 총 개수에다가 과실 한 개당 무게를 곱하는 방식이므로 일단 개수를 먼저 파악해야겠네요. 착과의 개수, 낙과의 개수, 착과수, 낙과수라고 하는데요. 나무에 달린 과실과 떨어진 과실의 수를 파악하는 거죠. 나무에 달린 과실의 수는 이해가 가는데 떨어진 과실도 조사한다고? 네, 땅에 떨어진 과실도 호두나 밤같이 두꺼운 껍질에 덮여 있는 것은 땅에 떨어져도 상품성이 있어요. 왜 우리가 밤을 딸 때 나무를 털어서 땅에 떨어진 걸 줍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 밖에 다른 과수들도 상태에 따라서는 가공용이나 저가용으로 판매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착과수와 낙과수, 즉 과실의 총 개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무게를 측정하는데요. 전체 무게를 모두 잴 수는 없으니까 평균적인 과실 한 개의 무게를 구한 다음에 전체 과실의 개수에다가 곱해주는 방식을 취해요. 그 평균적인 한 개의 과실의 무게를 개당 과중이라고 하는데요. 개당, 주당,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앞에 1이 생략되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당, 한 주당, 또 뭐 한 나무당 이런 뜻이죠. 이렇게 과실의 총 개수에다가 개당 과중을 곱해서 무게를 구하면 수확량이 나올 텐데요. 하지만 모든 과실 상태가 다 똑같지는 않겠죠? 어떤 과실은 깨끗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피해를 입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예 버려야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피해 구성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해 정도를 엄격하게 조사해서 과실의 무게에 반영하는 거죠. 피해의 정도까지 반영해서 계산한 양이 바로 최종적으로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수확량만 알면 가피자 평수미평으로 보험금을 구할 수 있겠네요. 결국 수확량 조사가 보험금 산출의 핵심이에요. 수확량만 구하면 보험금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고 손해평가사의 임무도 바로 이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죠. 수확량을 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착과수, 낙과수라고 부르는 과실의 개수를 파악하고 과실의 평균적인 한 개의 무게, 즉 개당 과중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피해 정도를 조사하면 되겠네요. 착과수와 낙과수, 개당 과중, 피해 구성률. 이 과정이 바로 수확량 조사이자 보험금을 산출하는 과정이에요. 이해가시죠? 수확량 조사의 흐름이 파악되시죠? 이 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먼저 과실의 개수를 세는데요. 착과수, 낙과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물론 표본조사가 대부분이고 시험에도 주로 표본조사가 출제되지만 가끔 전수조사가 나올 때도 있어요. 평소에 너무 표본조사로만 공부하다가 느닷없이 전수조사가 나오면 당황하기도 하지만 수학량 조사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는 점수를 주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수조사는 과수원 전체를 조사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표본 몇 개를 뽑아서 그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전수조사는 과수원 전체 과실의 개수가 바로 주어지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표본이 되는 나무 수를 조사하고 그 나무에 달린 과실의 수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전수조사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나 표본조사는 달라요. 표본이 되는 나무를 몇 개 선정해서 그 나무에 달린 과실의 수를 세고 그것을 토대로 과수원 전체의 과실 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라서 좀 복잡한 단계를 거치며 조사가 이루어져요. 먼저 과수원 전체의 나무 수를 조사해서 그 수에 따라 일정한 표본이 되는 나무의 개수를 산정하고 그 표본 나무 수에 따라서 가수원 내에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주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표본주가 선정되면 그 표본주의 과실의 개수를 세게 되죠. 그렇게 구한 표본주 과실의 총 개수를 표본주의 수, 즉 표본주 수로 나누어 주면 한 주당 과실의 수가 나오겠죠. 이 한 주당 과실의 수에다가 과수원 전체 나무 수를 곱해주면 과수원 전체의 과실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과수원 전체의 나무 수가 100주, 표본 나무 수가 7주, 그 7주의 과실의 개수가 630개라면 630 나누기 7은 90이므로 한 주당 과실 수는 90개가 되고 과수원 전체 과실의 개수는 90에다가 전체 나무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90 곱하기 100은 9000이므로 총 과실의 수는 9000개가 되겠네요. 이 표본조사의 흐름이 이해가시죠? 네. 흐름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다만 수학량 조사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과정이라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이번 강의에서는 수학량 조사의 큰 흐름만 잡는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여러 수학량 방식의 품목들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보험금을 산출하기도 하지만 시험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오면 그 막힌 길을 뚫어주는 등불이 되거든요. 두 번째 단계, 과실의 무게를 구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일단 표본이 되는 과실의 개수를 추출하고 그 표본 과실의 무게를 측정해서 총 표본 과실의 수로 나누어 주면 한 개당 과실 무게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개당 과중이라 하죠. 예를 들어 표본 과실의 수가 60개이고 표본 과실의 무게가 3000g이라면 한 개당 무게는 3000 나누기 60은 50g이니까 개당 과중은 50g이 되겠네요. 개당 과중이 50g이라면 위에 의해서 총 과실의 수가 9000개이니까 9000 곱하기 50은 45만 g, 즉 450kg이 과수원 전체의 무게가 되겠죠. 이 450kg의 피의 구성률을 곱해서 최종적인 수확량을 구하게 되는데요. 피의 구성률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어쨌든 수확량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핵심은 표본 조사를 통해서 총 과실의 개수를 구하고 한 개당 과중과 피의 구성률로 전체 수확량을 구한다는 점이 이해되시죠? 이번 강의에서는 수확량 조사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다만 과실수 조사 과정에서 표본주 수 산정에 대한 별표 1의 내용은 미리 정리하고 갈게요. 별표가 뭐냐고요? 이론서 끝부분에 몰려있는 공식들인데요. 악명 높은 별표 산식 9를 비롯해서 우리의 손평 생활을 아주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줄 친구들이죠. 일단 가벼운 맛보기에 불과한 별표 1인데요. 품목별
표본 주수 표예요. 사실 이 부분은 24년 강의에서 1, 2 과목 총정리 시간에 다루었는데요. 시험에 임박해서 보시는 분은 암기를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미리 암기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생각되어 새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를 먼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시험에서는 표본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된다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암기 사항들은 1점에 불과하지만 표본 주수를 산정하는 문제가 출제되면 15점을 통째로 날리게 되거든요. 출제될 확률이 그리 높진 않지만 10회 시험 출제 패턴으로 보아서는 장차 출제되지 않는다 확신할 수 없어요. 미리 암기 방법을 공부해 놓고 반복되는 문제 연습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이 안전한 공부 방법이겠죠. 10회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속내 평가사 공부 방식과 문제 패턴 연습을 좀 바꿔야 해요. 더 깊이 공부하고 실전 문제의 난이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말이죠. 표본 주수 산정 방식은 별표 1에서 총 12가지로 분류해 놓았는데 크게 과수와 눈작물, 밭작물, 그리고 인삼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과수 품목 중 가장 중요한 사배단떨, 포복자만, 밤어무를 공부하고 다른 품목은 각각의 강의에서 다룰 때 정리하기로 하죠. 표본 주수는 조사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여러 종류의 나무수에 관한 정리는 일단 다음 강의로 넘기고 여기서는 그저 과수원 전체 나무 중 수확량 조사를 할 대상 나무의 수를 조사 대상 주수를 한다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적과전 종합위험의 사과, 배, 당감, 떫은감. 과수 12종 중에서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밤, 호두, 그리고 무화과에 적용되는 표본 주수 산정 방식인데요. 조사 대상 주수가 50주 미만이면 표본 주수는 5주, 100주 미만이면 6주를 표본 주수로 정하는 식이죠. 이 표를 암기하셔야 해요. 일단 시작하는 숫자 5와 50을 외우고 5, 6, 7, 8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 그 사이사이에 순서대로 50, 100, 150, 200을 써 넣으면 돼요. 그럼 조사 대상 주수가 50주 미만은 표본 주수가 5주, 100주 미만은 6주, 150주 미만은 7주, 200주 미만은 표본 주수가 8주가 돼요. 그리고 200주 이상은 그냥 천머리 숫자, 즉 100의 자리 숫자에 7을 더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조사 대상 주수가 135주라고 하면 150주 미만에 해당되니까 표본 주수는 7주가 되는 거죠. 만일 250주라면 천머리 숫자에 7을 더하면 되니까 표본 주수는 2 더하기 7은 9, 즉 9주가 되겠네요. 950주라면 9 더하기 7은 16이니까 16주. 조사 대상 주수가 1000주를 넘어가면 10 더하기 7은 17에서 17주로 고정이에요. 최대 표본 주수는 17주까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일단 구하는 방법을 익혀두시고 문제에 표본 주수가 주어져 있어도 스스로 구해보는 연습을 반복하면 돼요. 그럼 다른 품목도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어요. 오늘 강의는 수확량 조사 과정의 큰 틀, 그리고 표본 주수 산정 방법을 공부했는데요. 그동안 강의가 올라가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제부터 빠른 속도로 개정 손평의 정석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전 문제 풀이로 들어갈게요. 문제 연습의 새로운 세계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